안녕하세요. 한상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달리다가 발목을 살짝 삔 다음부터 걷기만 해도 자꾸 삐끗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고 그렇습니다. 자, 돌발 퀴즈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발목이 삐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응급처치는 무엇일까요? 1. 압박붕대로 감기. 2. 발목을 90도로 유지하기. 3. 다리를 높이 올리기. 4. 하루 종일 얼음찜질하기. 좀 튀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질문에서 돌발 퀴즈가 나온 거 보면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네. 교수님. 네, 발목을 삐끗했을 땐 초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잘 하지 못하셔서 그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발목을 삐끗했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건 바깥쪽의 인대예요. 그런데 이게 인대가 제대로 낫지 않으면 느슨해지고 발목이 덜렁덜렁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발목의 불안정성이 심하면 우리 질문자님처럼 평소에 걷다가도 그냥 평지를 걷다가도 쉽게 발을 삐끗삐끗 하시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 등산하시면서 산에서 발목 삐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발목을 한번 삐끗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인대뿐만 아니라 관절 속의 연골도 다칠 수 있습니다. 위아래 관절 연골이 서로 삐끗하면서 연골이 부딪히니까 연골이 까지거나 손상될 수 있겠죠. 심하게 부딪히면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그 뼈까지 부분적으로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골이 계속해서 망가지다 보면 발목이 점점 이렇게 휘는 변형이 생기고요. 이렇게 휘어서 관절염으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걷기 힘든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발목을 삐끗하지 않고 버티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평소에 발목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약해진 인대를 도와줄 수 있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의 바깥쪽 근육입니다. 우리 질문자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저와 같이 배워보실까요? 운동법을 직접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선생님 나오시고요. 집에서 의자와 고무밴드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네. 발목이 삐끗하는데 종아리 근육을 키워야 된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대는 다치면 잘 이렇게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네. 인대보다 훨씬 튼튼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튼튼해지면 인대가 조금 약하더라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운동용 고무밴드를 가지고요. 운동하고자 하는 발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요. 네, 앞꿈치에다가 걸고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로 이렇게 당기면서 꽉 밟아주세요. 네, 그러면 고무 밴드의 힘에 의해서 지금 제 왼발이 이렇게 휘거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그 힘에 저항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밀었다가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쭉 밀었다가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힘이 툭 빠지면 안 되고요.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시는 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해주시면 바깥쪽에 힘이 뻐근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떠세요? 발목이랑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네. TV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근육이 튼튼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균형 감각을 좀 키우셔야 돼요. 네.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발로 서서 한 발로 서서 팔을 벌리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다음 자세가 그 좀 뭔가 상태에서 이상한데? 왼쪽 고관절을 쫙 올려주세요. 아니 뭐 이상한데? 이거 강아지들 오줌 싸는 자세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강아지들 쉬어할 때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예. 이런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해주시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 근육을 우리가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반사신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삐끗하려고 할 때 내 몸이 알아서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낙상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은 무척 안정적이셨는데 우리 한 선생님은 많이 떠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정상인 거죠? 교수님은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운동을 우리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네. 매일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이거 중심이 안 잡히면 어디 좀 잡고 벽 잡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 처음에는 붙잡고 이렇게 다리 벌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한 선생님? 아, 예. 아니, 네,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친절하게 운동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사실 자주 다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데 운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뭐 우리가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응급처치 방법 같은 거는 뭐가 없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발목 삐끗하는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네. 인대가 튼튼하더라도 우리가 짚으면은 삐끗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초기에 응급처치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체크하실 거는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디딜 수도 없다. 내지는 이렇게 복숭아뼈 있는 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막 자지러지게 아프다. 그러면 골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만약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응급처치만 잘해도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응급처치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발목을 90도 자세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90도. 오. 네,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발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네네. 이렇게 처진 상태는 인대가 파열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파열된 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래서 90도로 딱 해주면 그 끊어진 인대가 서로 이렇게 모여 있게 돼요. 네네네네. 모여 있게 되면 인대가 파열됐더라도 다시 붙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90도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압박 붕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하.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압박 붕대 2개 정도를 이용해서 발등에서부터 발목까지를 이렇게 팔자 붕대에 감듯이 그림처럼 저렇게 감아주시면요. 붓기 예방과 초기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리를 높이 올려놔야 되는데요. 다치고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서 장시간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이 심하게 붓게 돼요. 아하. 그래서 가급적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얼음찜질 많이들 하시죠. 네네. 얼음찜질은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쳐서 아플 때는 얼음찜질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것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처음에 다치고 나서 처음에 6시간 정도까지 해주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또 개그 욕심까지 있으신지는 몰랐네요. 종일 하면 안 네. 된다는 말씀.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선생님? 네. 예, 오늘 나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해 보겠습니다. 예, 어디 아픈 데 있으시면 다음에 또 나오세요. 네. 사실 이게 나 오랜만에 산에 간다, 나 오랜만에 걷는다 이런 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하는 그치. 거죠. 그렇죠. 예. 네.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괜찮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균형 운동도 좀 하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민욱 선생님께 또 질문이 있다는 분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네, 네. 끝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영주입니다. 저는 제 짝꿍인 남편이 머리가 좀 자주 아파서 한 달에 한 보름, 그러니까 열흘 정도 두통약을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길게 하시네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두통이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약을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열흘 이상
진통제를 복용해야 될 정도로 두통이 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흘 이상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당장 신경과에서 치료받고 약을 끊으셔야 하거든요. 당장. 네. 자, 이렇게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네네. 겪고 있는 두통의 정식 병명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진통제 내성이 생겨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신경과에서도 두통 환자들을 정말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두통이 바로 이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통제를 끊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서둘러서 신경과 전문의를 좀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고 서서히 약을 끊어갈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진짜 두통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또 두통이 생겼다. 네, 악순환이에요. 약이 병을 부른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또 관절염 같은 것 때문에 진통제를 또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도 네, 네.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에게 진료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이 액상으로 되어 있는 진통제를 아주 손쉽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이제 한 박스에 30개씩 들어있는 큰 박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달에 5-6박스씩 드시는 분들 봤어요. 비타민 드시듯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박스 넘게 드시는 거니까 하루에 한 4-5병은 드시게 네네 되는 맞아요. 거죠. 진짜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 선배님 가수신데 그냥 계시구나. 따갖고 쪽 네, 네, 네. 따갖고 쪽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3병 드시는 거 봤어요. 이게 이제 강력한 진통 효과도 있지만 또 카페인도 어머나. 들어있어서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내성에 의해서 이제 약물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두통을 파도에 많이 비유를 해요. 파도가 이렇게 막 치더라도 방파제가 딱 버텨주면 웬만한 파도가 와도 이게 넘어가질 않으니까 통증으로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통제를 오랫동안 먹으면 이 방파제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얕은 파도가 와도 쉽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네. 금세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별로 머리 아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간단한 두통에도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살짝 뭐 손을 뭐 다친다거나 발목을 삔다거나 해도 굉장히 크게 아픔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증에 더 민감해지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때 이제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진단이 되는데 이게 두통의 강도가 아이를 출산할 때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심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환자분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데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또 진통제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 두통의 원인이 바로 또 진통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 진통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신경통약이라든지 대개 진통제가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데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좀 소량 사용해 보는 것도 잠깐. 좋은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달 정도 치료하다 보면은 어느새 진통제 없이도 맑게 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진통제 때문에 생긴 거니까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약물 끊는 걸 네네. 빨리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또 약을 어떻게 끊나 싶기도 한데 다른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자 이런 그러니까 겁니다. 병원에 네. 가셔서 상담을 아이고. 해보시기 도움이 바랍니다. 되셨을까요? 어머니 표정이 좀 무거워지셨어요. 네, 제가 잘 챙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저 남편 병원 꼭 데리고 가서 네, 진료받게 한 다음에 약을 좀 끊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약을 감추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께서 혹시 상습적으로 두통약 드시고 네네. 계신 건 아닌지 좀 챙겨 보셔야 이게 되겠습니다. 두통약 아니어도 진통제나 이렇게 드시는 거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그런 거 네. 많이 드시는 거 주셔야 됩니다. 네, 예. 당장 그 가수분부터 그 가수분, 좀 예. 끊으시고. 네. 아유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지금. 그러게요. 자, 네. 그리고 티벗으로 박현아 교수님께 또 질문이 도전이 네.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환갑이 넘으셨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다른 검사 좀 추가해서 받자고 하시면 돈 든다고 다 거절을 하십니다. 혹시 어머니가 추가로 꼭 받아야 되는 검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서둘러서 네.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2가지 정도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국가 내시경. 검진에서는 대변 검사로
대장암을 찾습니다. 내가 대장암이 있어도 내가 대변을 받는 그날 내 대장암에서 출혈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검사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장암이 남자 여자 모두 사망 원인 3위에 들는 그래요. 암입니다. 네, 그래서 50세부터 보통은 대장암 검사를 5년마다 받기를 권유를 드리는데 네. 요즘 또 젊은 대장암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약간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고 우리 집안에 대장암이 있다 그럼 40세 정도부터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받기를 권유드리고요. 또 여성분들에게는 저는 골반 초음파를 많이 권유드립니다. 골반 초음파. 그 이유가 국가검진에서는 자궁 경부암 검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궁 경부암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잘 살게 되면서 자궁 내막암이랑 난소암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검진에서는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어머님한테 해드린다면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같이 골반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자궁 내막과 내 난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하고 난소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그럼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받아요? 건강검진은 얼마나 몇 년에 한 번씩 하면 좋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주 받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검진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적절한 주기가 있어서 위 내시경은 2년에 한 번인데 내가 위가 노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은 매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자궁경부암, 유방암 그리고 흡연자에 있어서 폐암은 또 매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정말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검진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도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많이 받지 말라고 하지라는 네네네.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저희가 한 1000건 정도 하면 한두 건은 구멍이 나거나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간격을 지키시는 게 자주 받는 것보다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범수 교수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70대 어르신인데 걷기만 하면 발뒤꿈치 통증이 있다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주변에서 많이 맞아요.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요거 간단하게 답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여러분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게요. 지방 패드가 얇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발바닥은 두툼해야 되고 그 지방들이 쿠션 역할을 하는데 쿠션이 줄어들면 충격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요. 그럼 만보 걷기 하고 많이 걷는 거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좀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런 실리콘 패드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푹신푹신한 걸 신으시고 집 안에서도 푹신한 실내화를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장 교수님께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어지럼증이 안 없어지신대요. 아, 병원에서 네네. 이상 없다고 하는데 외출을 꺼리실 정도라고 그래요. 하는데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외출 꺼릴 정도면 균형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러실 텐데 네. 어지러움증 하면 크게 한 3-4가지 정도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 시력이에요. 우리 왜 도수 안 맞는 돋보기 쓰면 좀 어지러지하잖아요. 어지럽죠. 예. 이렇게 시력에 왜곡이 현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좀 심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혹시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이 시력에 왜곡이 생길 수 있는 병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귀 속에 들어있는 전정신경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지럼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정신경기관은 내 몸의 균형 또 내 몸의 회전 같은 것들을 감지해 주는 건데요. 왜 어릴 때는 우리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타도 안 어지럽잖아요. 네네. 근데 나이가 좀 드셔서는 아마 한두 번 타지기도 어렵고 타는 거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아마 어지러우실 텐데 네네네. 그래서 이 전정신경기관의 발달이 좀 저해되어 있기 때문인데 요거 좀 높여줄 수 있는 운동법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거예요? 좋아요. 예, 네,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을 하나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예, 예.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30도 정도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마치 쪼려보듯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30도 돌리면 눈은 왼쪽으로 30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정 안구 반사 기능이라는 걸 키우게 되는 운동법인데요. 자, 좌우로 하셨으면은 위아래 끄떡끄떡 하면서 시선을 고정해 놓고 한 20도 정도 움직이시고 이것도 잘 되시면 좌우로 좌우. 갸우뚱 이거 목 갸우뚱 스트레칭도 하면서. 된다. 네.
그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은 그러면 계속 째려보게 좀 되네.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면 네.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네. 하면은 이 전정기관의 굉장한 이제 발달을 초래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예방이 잘 되고요. 아까 전에 교수님이 발목 힘 키우는 운동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 하체 쪽에 관절이 안 좋을 때에도 균형 장애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교수님 알려주셨던 이런 운동법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뒤꿈치 드는 운동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손뇌나 전두엽의 기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나의 이 균형 감각을 좀 키우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뇌 기능이 떨어져도 좀 어지러움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뇌 기능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씩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뇌 기능에 대한 평가를 좀 받아보고 이런 경우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뇌 기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약이나 또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도 귀에 쏙쏙 그래요. 들어오는지. 다들 말씀 잘하는 선생님들만 그러니까요. 모셨어요. 네, 예. 오늘